안녕하십니까. 인월 병화 일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월 병화라고 하면은 인월과 병화라는 두 가지의 역할을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인월에 대한 것과 병화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원국에서 월령, 월이 차지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간이 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인월의 환경에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어진 환경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면은 양력으로는 2월입니다. 대체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2월 4일에서 대략 3월 4일까지를 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1일 정도 전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인월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명리학에서는 24절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시작을 한다. 그리고 일은 봄이다. 따라서 아직은 조금은 한기가, 즉 추위가 좀 남아있는 시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월이라는 이 인이라는 지지에는 인이 갖고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여기서 주어진 환경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무토와 병화와 간목이 소장되어 있는데, 인월은 병화 무토의 장생지입니다. 그리고 간목의 걸록지가 됩니다. 인월이라면은 이러한 것들이 지장간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제 월 일주와 이 관계를 살펴서 일주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일주가 병화입니다. 그러면은 이 병화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병화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병화는 화생토, 토를 단단하게 해서, 그리고 그 땅에서 목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목생화, 화생토, 목생화, 화생토의 개념이 서로 상생의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화는 금을 단련시키는 역할입니다. 금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는 하나의 기물로 본다면은 금을 단련 또는 할연해서 금이 올바른 뭔가 쓰임이 있는 역할을 가진 성기로서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월에 수는 아직은 조금 찹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는 화를 만나야지 그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화가 수를 따뜻하게 하여 온난하게 함으로 인해서 목의 성장을 수생목, 목생화, 다시 상생의 고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병화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화가 일간은 이제 원국에서 이러한 오행들이 나타났을 때 각각 오행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월이란 환경에서 무엇은 문제고 무엇이 문제인지 하는 것들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인월병화라고 하면은, 인월병화는 가장 이제 두 개를 이제 합쳐보는 겁니다. 합쳐봤을 때 아직은 추위가 조금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병화는 2월에 태양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온난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 한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목생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화로서 따뜻하게 온난하게, 즉 조후를 해서 토를 따뜻하게 함으로 인해서 목이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인월병화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용이라고 합니다. 각자 자기에게 역할, 자기의 쓰임이 인월의 병화의 역할은 이러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용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병화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정화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병화의 역할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처럼 인월의 병화는 가장 먼저 방기할 것이 화로서, 그리고 토를 단단하게 하고 따뜻하게 데워줘서 목의 성장을 도와야 하듯이, 그런데 이때 기피하고 뭔가 만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금이 나타나게 되면은, 금은 월지, 월령, 목을 충격하게 되기 때문에 금이 나타나는 것은 기피하게 됩니다. 금이 나타나는 경우라면은 정화가 나타나서 금을 제복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수가 나타나는 것은, 수가 나타나게 되면 인월은 아직은 좀 한기가 남아있고 좀 추운 시절이라고 했습니다.
목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때 수가 많아지면은 저 2월달에 비가 많이 오게 된다면은 목이 성장할 수 없듯이 수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반드시 토가 나타나서 토가 수를 극제해 줘야지 목을 성장시키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수는 목을 차갑게 하고 목을 뜨게 만들고 그 다음에 화를 어둡게 하게 되기 때문에 수가 나타나는 경우라면 반드시 개운법에서 무토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금이 나타나면 정화, 수가 나타났다면 무토의 역할이 각각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사주 명식을 몇 가지 제가 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화일간이 이날에 생했습니다. 지지에 또 임목을 두었습니다. 천간에는 을목이 투출해 있는 상태. 일주는 신강하게 되었습니다. 신강한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토가 나타나 있고 그런데 경금과 해수, 즉 금과 수가 다 나타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지지에 있는 이 식신 진토도 토로서 수를 극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진토는 수의 고지로서 수의 세력에 더 뭉쳐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천간에 나타내는 무토의 쓰임이 있어야 된다. 무토의 쓰임으로서 수를 극제하고 병화를 보조하고 그 다음에 간목을 키워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로서 수를 극제할 수 있어야 되고 병화로서는 금을 극제할 수 있고 그래야지 병화는 목을 성장시킬 수 있다. 용신의 의미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무토의 역할이 절실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운에서는 뭐 대운이라든지 이렇게 행운에서는 화, 토운에서 그렇게 발복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자, 무인, 병술, 개사입니다. 인월의 병화가 지지에 인호술 하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를 두었습니다. 일주가 신강하게 됐습니다. 무토도 투출했습니다. 그런데 문국에 보시면은 개수가 다수의 뿔을 두고 투출했고 경금마저도 물론 경금은 뿌리는 약하지만 경금까지도 투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면은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는 어떤 이게 수기 유통은 나름 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수기 유통이 되는 경우라면은 뭔가 오행이 서로 극도 생의 이치를 갖추고 있다면은 대체적으로 대운에서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경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월의 병화라고 보면은 이 사주에서 병은 수입니다. 수가 되는 만큼 토의 역할, 화와 토의 역할에서 그 화토운에서 그게 발복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기유통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흉함은 줄어들지만 그래도 역할로서는 무토의 역할이 있어야지 발복하는 시기가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화가 인월에 생했는데 간목이 또 투출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목생화가 되어서 일주는 신강하게 되었습니다. 일주가 신강하게 되면은 이 역할은 그런데 지지에 보면은 신자진 수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자진 수국이 되므로 인해서 이제 간목은 부목으로서 떠올라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가 어두워져 버린 상황과 같습니다. 임수가 투출해서 화를 어둡게 하고 목을 부목을 시켜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지에나 천간에나 어디에도 무토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진토는 있지만 진토는 수에 함께 하고 있고 수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진토를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주로서는 무토 역할이 절실한데 비록 경금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화를 어둡게 하고 목을 뜨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주로서는 의지처를 잃어버린 것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설기도, 극제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주에 의지처가 없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인월의 병화입니다. 인술하고 녹지와 고지를 다 두었습니다. 일주는 태왕합니다. 거기다가 을목까지 투출해서 목생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목생화, 사주 원국에는 금도 없고 수도 없습니다. 일주를 뭔가 설계하고 재련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토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이 경우는 목생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목생화지만 실제로는 목은 타버린 목이고
화생토라고 하지만 토 또한 갈라터진 행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는 생명을 키워낼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뜨거운 땅에서 생명이 자랄 수 없고 목이 자랄 수 없으니 물론 목생과 화생토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서로가 무정하게 됐다. 각기 도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생과 화생토의 개념으로는 볼 수 없는 형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주 명식을 들어봤는데 이늘에 병화라는 면 가장 깊이 해야 될 것도 있고 쓰여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뭔가 쓰임이 없다. 토를 가장 먼저 반기기는 하지만 토가 이미 메말라 터진 토고 갈라터진 토기 때문에 그 땅에서 생명을 키워내지 못하는 이런 형국이 되듯이 개운법에서 살펴야 할 부분들은 일주의 강약 그리고 금수가 나타났을 때, 근데 이 경우는 토가 나타났는데 이를 또 극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듯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